이 사진은 그 타이틀은 조선 여성이라고 했지만 다른 일반적인 사진과 대비를 했을 때 이거는 기생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군이 사진 첩이라든가 엽서 첩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사진이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서는 타이틀을 기생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고민을 끝에 그냥 조선 여성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 옆에 이제 글귀를 보게 되면 이 조선 여성, 이 여성과 이 꽃을 일체화시키고 있어요. 일체화. 그래서 이 여성이 꽃이고 이 꽃이 곧 이 여성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성적인 표현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찌스케, 이 구찌라고 하는 것은 입이지 않습니까? 입. 스케는 이제 붙이다 이런 뜻인데, 현대어적인 표현하면 키스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고전적인 용어로 보면은 그냥 입맞춤입니다. 입맞춤. 그 입맞춤이 꽃과 여성의 입맞춤인지 아니면 이거를 바라보는 대상이 이 여성과의 입맞춤인지는 저는 후자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입맞춤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그런 이제 표현으로 이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 뭐 입술을 또 이게 파시온이라고 하는 건데요. 파시온, 열정적인 입술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녀는 하얀 이빨,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있다. 애교가 눈에서, 입에서, 뺨에서 막 넘쳐난다 이런 뜻인데, 이 내용을 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입맞춤으로 했고요. 붉은 입술로 가만히 입맞춤을 하네. 정열의 입술로 뜨거운 입맞춤을 하네. 그대 꽃이여, 그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 그녀는 가지런한 하얀 이를 보이면서 웃었습니다. 애교가 눈에서, 입가에서, 뺨에서 당장이라도 춤추며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아주 박지요? 살아있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인걸요? 그러고 보니 그대여, 이 우울한 인생에 살아있는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대여. 그러고 보니 그대여. 이 내용, 이 짧은 이 구절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비단 이런 사진에만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기생 사진들에는 대부분이 이런 글귀들이 있고, 기타 치는 모습, 또 남녀가 어울리는 모습, 심지어는 조선총독부에서는 담뱃갑에도 이 기생 사진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생 관광에 열을 올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조선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했다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앞에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그 화보집들이 이미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러일전쟁기에 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양산이 됩니다. 요 두 개와 이 하나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러일전쟁 박물관에서 발행한 일로전쟁 실기, 실황중계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명치 37년이니까 1904년입니다. 10월, 요거는 13일 날 발행한 것인데, 허가받기는 그 이전에 받고 매월 4차례나 이게 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지 소식들이 속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러 곳에서 이것이, 이거는 좀 겉에는 흑백이지만 이건 완전 올 칼라 사진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면 이건 세 번째 판인데, 본편에는 요냥이죠. 요냥에 대한 진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전지 실황 사진을
처음으로 받아서 여기 실른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당시 이제 독일 황족이 방문한 그런 사진들을 이제 실른다는 것이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 시사 화보집은 요것도 역시 일로전쟁 시사 화보집인데요. 요건 똑같이 시사 화보사에서 발행을 한 것입니다. 요거는 5집이고 요건 8집인데 여기도 보시면 매월 2회나 발행을 합니다. 매월 10일하고 25일 두 차례나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황에 대한 부분이 계속 끊임없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일본 국민들 또 조선에게 계속 알려지게 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패전에 대한 소식은 끝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히로히토의 그 항복 방송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신문에 실리는 조작된 사진들이 막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그 사진들에 대한 부분, 홍보, 또 왜곡, 조작, 연출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사진을 통해서, 엽서를 통해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통감부 개청 사진이고요. 통감부라고 하는 것은 1905년 11월 17일에 이른바 이제 을사조약, 을사 5조약이 체결을 되면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 이 통감부로 관할하는 사람이 통감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하는,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 3월에 처음 부임을 하면서 1906년 3월부터 1909년 6월까지 있고요. 그 다음 1대 통감이고 2대 통감은 소내, 여기 뒤에 여기 나오면 이게 2대 통감입니다. 소내, 여기죠. 통감, 증미, 자작 2대 통감입니다. 이것이 이제 2대 통감 취임이고요. 3대 통감은 강제병합조약을 체결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라고 하는 일반 이제 일본의 그 무단파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계속 나중에는 사진을 또 보시겠지만 초대 통감, 2대 통감, 3대 통감이 함께 사진 나오는 그 사진들이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은 절대 아니겠죠. 각각의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만든 사진, 당연히 그런 사진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이취임하는 그런 사진들을 계속 양산을 해내는 거죠. 이 사진은 황태자, 일본 황태자. 그래서 여기 요시히토 황태자고요. 요거는 영친왕 이은. 영친왕이지만 요 당시에는 황태자죠. 한국의 황태자. 요거는 일본의 황태자. 일본 요시히토 황태자는 이 다이쇼 대정 다이쇼 천황이 되는 것이고, 이 다이쇼 천황에 이어서 히로히토가 이제 소화 천황이 되는 거죠. 이 쇼와 천황이 2차 대전 때의 그런 전범, 물론 전범 처리는 되질 않았지만, 이 요시히토 위가 무쓰히토, 이 사람이 이제 메이지 천황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천황의 황태자와 순종 황제의 동생이지만 대한제국의 황태자였던 상징적인 미래를 보는 거죠. 미래의 이 일본의 천황이 될 후계자와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을 대조를 시키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진들은 고종, 순종, 여기에는 주로 이 메이지 천황이라든가 여기에는 고종이나 순종을 놓게 되는데, 이 사진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매일 전보예요. 마이니치 신문에서 발행한, 마이니치 신문에서 말하는 호해 이란 합병 조약 전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문에 대해서는 뭐 일본, 그러니까 조선 대한제국의 황제 폐하께서 일본 천황 폐하께 나라를 이렇게 바친다는 양요 표현이 있고요. 그거를 수락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히 또 완전히 또 영구히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또 영구히, 그렇죠? 완전 또 영구히 일본 천황폐하께 양요를 한다. 그리고 그 이하에는 여러 가지 뭐 조선 왕족에 대한 대우라든가 조선 귀족에 대한 대우라든가 일반 평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요 오른쪽 사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대 통감, 1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고 2대 통감인 소네, 그리고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일본의 데라우치 통감과 조선의 정권 병합에 대한 비준을 위탁을 받은 이완용이 병합조약을 체결한 통감관저입니다. 외성대, 남산 외성대에 있는 곳이죠. 이 데라우치는 병합에 대한 공로로 초대 총독이 되는 거죠.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봉황이 있죠, 봉황. 천황가의 그런 위엄을 알리는 봉황이 있고, 아마도 이것은 뭡니까? 매화인 것 같고, 여기 무궁화. 한국과 일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 사진은 나와 있습니다. 메이지 천황이죠. 메이지. 여기는 융이 황제입니다. 요 문양은 국화 문양이고, 요 문양은 오얀 문양입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됨으로 인해서 일본의 영역입니다. 여기 영역 쭉 가서 여기 대만까지 나와 있죠. 붉은색으로 친 것은 청일전쟁, 또 이 청일전쟁, 뭐 시모노세키 조약, 러일전쟁, 포츠모드 조약을 통해서 이 화태 사할린까지 러시아로부터 부속 영토로 할양을 받았고, 청일전쟁 때 할양을 받은 이 대만까지 식민지로 또 조선까지 아우르는 대일본 제국이 수립이 되는 그런 사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또 역시 강제병합. 원래는 뭐 아까도 계속 따옴표로 쳐서 강제병합인데, 일본이 부를 때는 한일 합방이죠. 합병, 병합입니다. 병합. 저희가 의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따옴표를 강제병합으로 이제 했고, 이것은 오사카 신보에서 특집호로 화보로 만든 한국 병합 기념 화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일본과 한국의 역대 고대로부터 명치 43년 8월 29일 병합조약 때까지의 한일 관계가 쭉 요약돼서 있고요. 여기는 조선의 국세라고 하는 것은 지하자원이나 뭐 철도 이런 거, 요거보다 더 상세한 지하자원 표기된 화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들은 중앙에
메이지 천황이 있고요. 그 밑에 순종과 고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하기까지 공이 있는 일본인들. 그리고 여기 중간까지도 일본인들. 요 밑에 두 줄은 조선인들입니다. 한국인들. 대표적인 몇 사람만 볼까요? 역대 일본 공사들입니다. 오토리. 경복궁을 무단 침략해서 내정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미우라, 을미개혁, 아니 을미사변, 민비세 사건을 주도한 미우라. 이 이노우에 가오루, 강화도 제약을 체결했고 가보개혁 때 다시 공사로 부임했던 사람이에요. 고무라 주타로, 일본의 수상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역시 가보개혁 때 거의 마지막 끝에 이제 공사로 부임했던 사람이고, 또 아카시 의병 탄압에 앞장서고 식민지 시로 넘어가면서 헌병 경찰 제도를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는 역대 통감과 이제 부임할 총독이 있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토. 그리고 2대 통감, 3대 통감 데라우치. 얘가 가스라, 육군 대장, 총리 대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할 때 미국과 그 주역이죠. 그리고 이토와는 대립관계에 있었던 산현유붕이라고 하는, 이토는 주로 이제 문관 세력이고요. 산현은 무관 세력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대립 팽창 세력이고, 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의 보호국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했던. 그래서 이 나중에 1909년 6월에 통감이 경질되는 그 과정에서도 아마도 이 일본의 그런 역학관계, 힘의 역학관계, 조선에 대한 식민지에 대한 부분, 팽창 이런 부분, 또 이토가 추진했던 그런 점진적인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서 의병이 더 확산이 되고 그런 책임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물러나자마자 추미론 의장에 취임을 하고, 추미론 의장에 취임하면서 곧바로 1906년 9월에 하얼빈을 갔다가 이제 안중근에 이제 저격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장국천, 하세가와, 요시미치, 한국 주차군 사령관이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외국인이죠. 미국인입니다. 1904년 러일 전쟁 직후에 한일 의정서가 체결이 되고 2월 달에 8월에 이른바 이제 그 용兵, 그러니까 차관, 이게 뭡니까? 고문 제도가 생기는데요. 그 외국인 고문을 둬서 외교에 대한 고문을 하고, 또 재정에 대해서는 메가다 다네타로라고 하는 사람을 둬서 조선 정부의 고문으로 이제 모셔가지고 조선 정부에 일본의 입김이 작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티븐스라고 하는 미국인이 골수 친 일본 계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교 고문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연히 일본이 보호해 줄 수밖에 없고 식민지화 해야 된다. 조선으로서는 힘이 없다. 지금 일본은 잘하고 있다. 그런 돌아다니며 연설을 하다가 장인환 전명 의사에게 저격을 당하죠. 그게 스티븐스입니다. 그리고 옆에 대원군, 그리고 고종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 이은, 또 의친왕 이강, 이희, 여기 이희라고 나오죠. 대원군의 장남 이재면. 이재면이 공족이 되면서 이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이재면의 아들이 바로 이준용이고, 이 사람도 계명을 하면서 이준, 공입니다. 공족이 되죠. 이준용이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원군은 이른바 이제 운현궁의 일가인데, 후사가 없으니까 고종의 거의 막내 아들뻘 되는 이우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우.
일본군 장교로 갔다가 그 해방 직전에 원자폭탄을 맞고 거기서 죽은 이우가 양자로 들어가서 이 운현궁의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김옥균, 박영효가 나옵니다. 병합의 공로자로 원훈이에요. 원훈. 원래 공훈이 있는 갑신정변의 주역이면서 일본의 우호적이었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대동아주의에 또 이용을 당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또 이 밑에는 뭐 이완용, 이용구, 여기 송병준, 일진의 세력이죠. 이용구는 자기를 받지를 못하죠. 또 1911년, 12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 자체는 철저하게 통감부의 이용을 당한, 그죠? 일본의 그런 조선 안에서 병합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단체로 이용을 당한 거죠. 대신 송병준은 정계에 진출해서 농상공부 대신이 되고 정미 7적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 김윤식 같은 사람도 있고요. 김윤식은 자기를 받게 되지만 그 유명한 운양 김윤식입니다. 자기를 받지만 1919년 3.1운동 당시에 그런 독립청원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칠인명사전이나 이런 데에는 제외가 돼 있죠. 그래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선친일은 했지만 후에 그런 행적을 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은 그 중앙에 있는 이 사진을 이게 엽서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강제병합 기념 엽서인데요. 타이틀이 일한 합방 기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합방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씁니다. 합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은 나라 방자입니다. 나라가 합쳤다라고 용어를 쓰는데 조약의 명칭은 나중에 만드는 것이지만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용어는 병합이에요. 합병도 아니고 병합. 이 용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본은 또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병합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합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이 용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민들의 저항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합방이라고 하는 건 나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상으로 어감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좀 누그러뜨리는 용어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의 정중앙에는 메이지 천황이 아주 근엄하게 있습니다. 그 밑에 군복을 입은 이 사진들도 물론 조합한 거죠. 이런 사진들이 이미 이전에 찍혔습니다. 찍힌 사진첩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 한국 태황제 이태왕 전하. 그러니까 고종이 물러난 다음에 순종이 황제가 된 다음에는 태황제. 클 태자를 써. 태황제. 물러난 황제. 그리고 이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순종도 전자를 붙입니다. 전 한국 황제 이왕 전하. 전하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원래 황제는 폐하입니다. 폐하. 천황이나 황제나. 왕의 개념은 전하입니다. 황제는 짐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짐이. 이렇게 해서. 그죠? 왕은 과인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게 다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없어진 나라, 일본의 근엄한 이 천황 아래 망한 두 나라의 왕을 거느리고 있는 사진이 상징적으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똑같은 사진들이 유통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진실이 있는지 또는
진짜 진실이 뭔지는 보는 사람들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사진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만든 사람의 의도와 그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거에 대한 배경과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강좌 중에서 제5강 사진과 엽서, 그림으로 본 제국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